안녕하세요. 4월 17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별풍선을 주는 그런 스트리밍을 하는 방송이죠. 네. 일단 개인 유튜버들이 아니죠. 네. 개인, BJ들이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네.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아프리카TV가 약간 독점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이버가 치지직이라는 또 런칭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먼저 보실게요. 네. 아프리카TV 체류 시간당 1분당 광고 매출액 이런 모습,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당 광고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연 평균 34%에서 38%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34%, 올해는 38%. 매출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프리카TV 플랫폼 컨텐츠형 광고 매출이 계속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플랫폼 광고 매출액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컨텐츠형 광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 1분기 매출은 전망입니다. 네, 904억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31억 연간 광고 가이던스가 1000억 원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이 둔화되는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고 일단은 트위치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역캠 토크 방송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경제라는 게 별풍선이거든요. 일단은 이 아프리카TV의 특징이죠. 이 별풍선을 BJ한테 어떻게 보면은 선물을 하면서 BJ 같은 경우는 그 별풍선이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은 이제 호감의 표시 뭐 이 정도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별풍선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별풍선이라는 이름도 이제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풍선이라는 게 좀 뭐 느낌이 어감이 안 좋아서 바뀐다고 하고 BJ 같은 경우도 다른 걸로 이제 뭐 약간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제 스트리머였나요? 뭐 아무튼 이름이 바뀐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에 대한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 별풍선이랑 광고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국내 경쟁사 이제 네이버가 치지직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 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그 트위치와의 싸움보다는 신규로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아무리 뭐 프로모션을 하고 네이버에서 좀 민다고 해도 트위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경쟁 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제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그 수혜를 아프리카TV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네이버가 이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네이버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본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네이버라는 어떤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장악을 하지 않을까, 좀 경쟁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우려가 됐었는데 사실상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트위치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 강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주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치로 찍히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 이 표가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 요게 그렇게 뭐 감소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뭐 분기별로 해서 감소하는 모습인데 글로벌로는 봤을 때는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는 모습, 요 노란색이 글로벌이거든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 아프리카TV라는 것 자체가 게임에 어떻게 보면 좀 게임 컨텐츠에 좀 중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동남아 쪽도 그렇고 좀 게임 쪽으로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간 이 게임에 특화됐다라는 부분, 특화된 방송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그래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수피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해가지고 플랫폼을 출시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이랑 인도네시아에 집중적으로 지금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이쪽도 동남아시아 쪽도 이런 게임에 대해서 게임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게임 방송에 대해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동남아시아 쪽, 태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AI의 어떻게 보면 좀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도 좀 약간 엮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AI로 번역을 해가지고 통역이죠. 실시간 통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일단은 나중에 이제 정착이 되면 지금 하고 있거든요. AI 통역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화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AI의 진정한 또 수혜주로서 이제 국가 간의 그런 장벽,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 언어에 대한 부분만 아니면 사실상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AI에 대해서 이제 통역에 대한 실시간 통역에 대한 거는 이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이 찍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해외 진출은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일단은 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고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최대한 줄이면서 접근을 하는 모습이고 기존에 일단은 진출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점유율을 확보한 그런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치도 그렇고 뭐 유튜브 라이브도 있고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출은 했지만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아프리카 TV라는 어떻게 보면 좀 게임에 특화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나중에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성장 동력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파르게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400억 매출에 900억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뭐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개인 방송을 하는 거이지 사실상 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3,700, 4,500, 5,700 유보율도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유보율이 증가를 크다는 모습은 높다는 모습은 유보율이 굉장히 이렇게 양호하다 높다라는 모습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뭐 무상증자나 아니면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도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이 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5% 그리고 ROE가 28%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유튜버들 어떻게 보면 개인 BJ들이 방송을 하는 거지 사실상 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이 뭐 10만원 정도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 어떻게 보면 고퍼주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퍼가 별로 높지 않아요.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네이버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성은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고평가가 안 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배당이 1%가 안 된다는 점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아직은 성장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든 모습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나중에 이제 뭐 현금이 또 많이 쌓이게 되면 성장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지금은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나중에는 이제 풍부한 현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이나 아니면 뭐 무상증자나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월로 봤을 때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담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면 네 잠시만요. 차트로 보시면요.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10만원 라인에서 10만원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원 밑으로 빠지긴 힘들 것 같고, 요 라인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7천원 위에서, 그 다음에 11만원 밑에서 11만원 밑에서 매수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11만 한 4천원까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네, 11만 4천원 보시면, 잠시만요. 11만 4천원 11만 4천원 밑에서 11만 4천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7천원 요 라인에서는 매수 가능 구간이다.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목표가는 뭐 한 20만원, 일단은 길게 보시면 20만원이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 하면 14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4만원,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2차 목표가는 20만원까지도 보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13만 9천원 라인, 아마 14만원이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3만 한 9천원 정도를 1차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13만 9천원, 그리고 최종 2차 목표가는 20만원 요 라인,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25만원 선, 장기 목표가입니다. 요건 그렇게 보시면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수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에요. 매수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 외국인이 집중하는 유일한은 아니죠. 외국인이 최근에 집중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예전에 제가 게임에서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장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게임주를 하면 저는 게임주는 무조건 크래프톤밖에 안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게임주는 아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접근을 하신다면 게임주는 크래프톤 하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도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0만 7천원에서 11만 4천원 정도 라인에서 매수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외국인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TV라는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당장 급등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아예 하지 않고 단기적인,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보통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차트 보면서, 그 다음에 수급 보면서 그렇게 거래량 보면서 그렇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단타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힘든 부분이고요. 사실상 저는 그리고 단타를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그런 종목은 아예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공유하는 게 바로바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랄까 실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기아차도 그렇고,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TV,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뭐 많이 있죠.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거. 뭐 요런 것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뭐 일단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 자리가 높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그래도 제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빼고도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오늘 좀 제가 예전 종목들을 또 말씀드리는 바람에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아차는 근데 최근에 제가 요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인가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전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일단은 뭐 계속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이건 뭐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고 밸류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작이고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졌다 하더라도 선거랑 무관하게 밸류업 쪽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삼성생명 최근에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삼성생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배당 종목이고 배당이 3%가 넘어요. 고배당 종목이고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매각에 대한 부분 아니면 고배당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나올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종목은 이렇게 쌀 때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전혀 수급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팔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지금 약간의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요거를 팔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약간 주가가 출렁거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 그리고 갖고 계시다면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죠. 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 제가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약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필 에너지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장기로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런 건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혹시라도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좀 손실이 좀 있어서 걱정되신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뭐 추세 이탈한 거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다 이건 홀딩이나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해서 추가 매수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댓글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요, 아마 뒷부분은 스킵해서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 나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빨리 1.5배속 뭐 이 정도로 들으시면 그래도 빨리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해가지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동안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AS 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멘트가 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추가적인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는데, 아무튼 뭐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나 뭐 이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즐거운 매매하십시오. 감사합니다.